어르신, 혹시 오늘 아침에도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드셨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김치 한 조각도 함께 드셨습니까? 드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는 투석기에 몸을 맡긴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분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년 전보다 2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대부분은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콩팥이 아프다는 신호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그 미역국이 사실은 콩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역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역과 함께 매일 반복하는 세 가지 습관입니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해온 그 습관들입니다. 저는 20년간 신장내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최동현입니다. 오늘 저는 그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음. 저는 응급실에서 73살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구급차를 부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콩팥이 갑자기 기능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보호자분께 식사 습관을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셨고 항상 김치와 자반 반찬을 곁들이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정성껏 차린 그 밥상이 콩팥을 무너뜨린 원인 중 하나였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따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르신,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억울한 장기입니다. 하루에 200리터의 혈액을 묵묵히 걸러내면서도 70%가 망가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미역과 함께 매일 반복되는 세 가지 습관이 왜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식탁에서 무엇을 바꾸셔야 하는지 2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의 수많은 부엌에서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뽀얀 김이 오르는 미역국 한 그릇, 그 옆에 빨간 김치 한 접시, 그리고 짭조름한 자반이나 장조림 한 종지.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평생 함께 해온 가장 익숙하고 정겨운 아침 밥상입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그 밥상, 그리고 지금 내가 가족을 위해 차리는 그 밥상입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미역국을 드실 때 김치 없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미역국과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평생 함께 해온 단짝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나이가 들면서 콩팥을 조용히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역국에 파를 넣는다느니 넣지 않는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역국 옆에 늘 함께 오르는 김치와 짠 반찬입니다. 이것이 콩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진짜 범인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치 한 접시, 자반 한 토막, 장조림 한 숟가락.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트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발효 반찬과 절임 음식에는 나트륨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걸러내는 힘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60살이 넘으면서 콩팥의 역과 기능은 해마다 조금씩 떨어집니다. 힘이 빠진 콩팥은 밀려드는 나트륨을 다 걸러내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나트륨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오르고 콩팥으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 압력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콩팥에 아주 가느다란 모세 혈관들이 조금씩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마치 낡은 호스의 수압을 너무 높이면은
호스 안쪽이 서서히 터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치와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인 성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 성분이 미역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을 만나면 좀 서로 엉겨붙어 인산칼슘이라는 작은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젊은 콩팥은 이것을 소변으로 밀어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빠진 콩팥은 이 결정체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신장 안에 조금씩 쌓아두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콩팥 결석이 됩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먹은 미역국의 칼슘이 오히려 콩팥 안에 돌을 키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 앞에 모래와 자갈을 동시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신장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 과잉 섭취는 만성 콩팥병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 1위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한국인에게서 이 연관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한 살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음식도 직접 담가 드실 만큼 손맛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셨고 직접 담근 김치와 간장에 조린 자반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와 옆구리에 참기 어려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양쪽 콩팥에 크고 작은 결석이 여러 개 박혀 있었고 혈압은 180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르신,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셨습니다. 오늘부터 미역국을 드실 때는 짠 김치와 절인 반찬을 곁들이는 횟수를 줄여주십시오. 대신 간을 하지 않은 두부 한 조각이나 살짝 데친 애호박을 곁들이시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든든하게 한 끼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미역국 옆에 짠 반찬을 한 가지만 줄여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콩팥의 수명을 몇 년은 늘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짠 반찬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습관은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평생 동안 반복해 오신 바로 그 조리 방법에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 냄비를 먼저 달구고 참기름을 두른 뒤 불린 미역을 넣고 달달 볶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고소한 맛이 깊어진다고 배우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고 할머니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저도 어릴 적 어머니가 미역을 볶을 때 올라오던 그 고소한 냄새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정성껏 끓이는 마음이 담긴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의사로서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는 순간 사실 참기름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명 소리는 콩팥에 조용히 독을 붓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유를 과학적으로 그러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기름은 본래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참기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연점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참기름의 발연점은 160도에서 170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냄비를 달구고 미역을 볶을 때 냄비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200도에서 22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순간 참기름 속의 좋은 성분들은 모두 파괴되고 대신 아주 위험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물질의 이름은 벤조피렌과 알데하이드입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가 2010년에 발표한 자료에서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담배 연기와 같은 등급입니다. 알데하이드는 몸속 염증을 일으키는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참기름이 타면서 올라오는 그 매큼하고 고소한 연기 속에 이 두 가지 물질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어르신, 그 냄새를 맡으며 맛있겠다고 느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독성 물질들은 미역의 좋은 성분과 뒤섞여 국물 속에 그대로 녹아듭니다. 우리가 그 국물을 한 숟가락씩 떠드실 때마다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으로 모여듭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정도 독소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살이 넘어 이미 지치고 힘이 빠진 콩팥의 사구체에게는 이것이 매번 엄청난 충격이 됩니다. 독소를 걸러내느라 콩팥 세포들은 과부하가 걸리고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의 염증이 생기며 결국 콩팥 기능은 더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60대 이상 한국인 그룹에서 혈중 염증 수치인 CRP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콩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살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선생님은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셨고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실 만큼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결석도 없었고 당뇨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담 중에 식습관을 꼼꼼히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30년 넘게 미역국을 끓이실 때마다 참기름이 타서 연기가 날 정도로 오래 볶는 것이 제대로 된 조리법이라고 굳게 믿어 오셨습니다. 선생님의 부엌 천장에 배어 있던 그 기름 탄 냄새가 사실은 콩팥 세포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 선생님의 콩팥 사구체는 만성 염증으로 인해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었고 실핏줄들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독을 끓여 붓고 있는 줄도 모르고 30년을 살았다니 정말 억울하다고요.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역을 절대 참기름에 볶지 마십시오. 대신 찬물에 충분히 불린 미역을 그대로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끓이십시오.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불을 완전히 끄고 그릇에 담은 뒤 마지막에 한 숟가락만 살짝 둘러 드십시오. 이렇게 순서만 바꾸면은 열에 약한 좋은 성분들은 고스란히 살아나고 독성 물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소한 맛은 그대로 즐기시면서 콩팥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아직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습관은 어르신이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셨습니까? 그 밥이 오늘 마지막 범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뜨끈한 미역국에 갓 지은 하얀 쌀밥 한 공기 말아서 김치 한 조각 얹어 후루룩 드시는 그 맛. 저도 압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에게 흰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평생의 힘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도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20년간 수천 명의 콩팥 환자를 곁에서 지켜본 의사로서 더 이상 이 진실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어르신들께 미역국에 흰쌀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은 콩팥을 설탕물에 천천히 절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흰쌀밥은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섬유질과 영양소가 대부분 깎여 나가고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뜨거운 국물에 말아서 후루룩 드시면 씹는 과정이 거의 생략됩니다. 씹는 행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으면 입안에서 침과 함께 소화가 천천히 시작됩니다. 이 과정 덕분에 혈당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국물에 만 밥을 빠르게 삼키면 이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완전히 생략됩니다. 음식이 위장으로 곧바로 쏟아져 내려가면서 소화 흡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집니다. 식사를 마친 지 불과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밥을 국에 말아 후루룩 드시는 것은 당분을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치솟은 혈당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맑아야 할 혈액이 탁한 설탕물처럼 변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예민한 혈관 덩어리인 콩팥 사구체를 통과할 때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끈적한 혈액은 사구체의 미세 혈관을 조금씩 막아버리고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장경화증으로 이어집니다.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게 되는 원인일 위가 당뇨병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신장학회 2022년 자료에 명시된 엄중한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있으니 밥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지 않느냐고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알긴산이 혈당 흡수를 늦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미역의 양은 기껏해야 10g에서 15g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알긴산으로는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탄수화물이 쓰나미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물에 말아 빠르게 드시면 알긴산이 보호막을 형성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알긴산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밥을 먹기 전에 미역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해결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65살 초의 여사님입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지만 아직 약을 드실 단계는 아니라는 말을 들으시고 크게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1년 중 가장 기쁜 날인 생신날 아침, 자녀분들이 정성껏 끓여드린 소고기,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서 흰쌀 밥을 2공기나 말아 드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은땀이 흐르더니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혈당을 측정해 보니 400이 넘었고 콩팥 기능 수치는 급격하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콩팥이 버티지 못하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즐거워야 할 생신날이 콩팥과의 작별식이 될 뻔했습니다. 여사님은 병상에 누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심으로 산다고 생각해서 든든하게 먹었는데 그 밥이 내 콩팥을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미역국에 밥을 말아 드신 게 언제입니까? 혹시 오늘 아침은 아닙니까? 오늘부터는 밥을 국에 말지 마십시오. 밥은 따로 덜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이것만 바꾸셔도 콩팥이 받는 충격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해결책까지 함께 실천하신다면 미역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음식이 아니라 콩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고요? 짠 반찬도 줄이고 참기름도 볶지 말고 밥도 말지 말라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치도 줄이고 참기름도 볶지 말고 밥도 말지 말라니. 어르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십니까? 평생 건강을 위해 정성껏 차려온 밥상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허탈하고 화가 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어르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미역은 죄가 없습니다. 미역은 거친 바다가 우리에게 내어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미역 자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반복해온 조합과 순서에 있었습니다. 그 껍질만 벗겨내면 미역은 여전히 어르신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것은 미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역을 제대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오늘 이후 어르신의 식탁은 완전히 새로운 치유의 공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요리 순서가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오지 않도록 제가 직접 처방해드리는 생명 유지 장치와도 같습니다. 이 방법을 들으신 후에는 꼭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미역 속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30% 아래로 떨어진 분들에게 칼륨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합니다. 힘이 빠진 콩팥은 혈액 속으로 들어온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빠지다가 심한 경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으로 이어집니다. 자다가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응급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은 콩팥이 약한 분들은 미역을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드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식이요법 지침에 따르면 아래의 방법을 따랐을 때 미역 속 칼륨 성분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른 미역을 미지근한 물에 20분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담가 두십시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담가 두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이 빠져나옵니다. 이때 중간에 물을 2번에서 3번 정도 새물로 갈아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불린 미역을 팔팔 끓는 물에 넣고 1분 정도 살짝 데쳐 주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면은 미역 조직 깊숙이 남아있던 칼륨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데쳐서 드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미역을 불리거나 데친 그 물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 물에는 미역에서 빠져나온 칼륨과 각종 노폐물이 녹아 있습니다. 아깝다고 그 물로 국을 끓이시면 콩팥에 독약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미역 건더기만 건져서 찬물에 2-3번 헹군 뒤 꼭 짜서 준비하십시오. 이 세 단계를 거친 미역은 칼륨은 빠져나가고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알긴산과 후코이단 성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위험한 칼이 칼집 속에 안전하게 봉인된 것입니다. 어르신, 이 방법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세 단계를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미역은 이미 절반은 안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미역이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그냥 음식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단 하나의 시간이 어르신의 콩팥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식전에 먹느냐, 식후에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미역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미역 섭취의 골든타임은 바로 식사 15분 전입니다. 왜 하필 15분 전일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인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빈속에 미역을 먼저 먹으면 그 미역 속의 알긴산 성분이 위장벽에 얇고 투명한 젤 형태의 보호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천연 보호막이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15분입니다. 이 보호막이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밥과 반찬이 들어오면 음식 속의 당분과 지방이 위벽에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알긴산 젤에 부드럽게 갇히게 됩니다. 알긴산은 이 물질들을 천천히 감싸 안고 소장으로 이동시킵니다. 덕분에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콩팥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독소의 양을 크게 줄여줍니다. 마치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 앞에 튼튼한 거름망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펑셔널 푸즈의 2018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전에 해조류를 먼저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28%에서 32%까지 낮게 나타났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먹는 순서와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콩팥이 받아야 할 충격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단,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빈속에 차가운 미역을 드시면은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거나 따뜻하게 데친
두부 한 조각과 함께 드시면 위장에 부담 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 두 가지입니다. 미역을 물에 담가 칼륨을 뺀다. 그리고 밥 먹기 15분 전에 먼저 먹는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미역은 어르신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콩팥을 살리는 이 숫자 15를 댓글창에 적어주십시오. 15분의 기적을 믿고 실천하겠다는 어르신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숫자 하나가 10년 뒤 어르신의 콩팥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미역을 안전하게 손질하는 법과 섭취하는 골든타임까지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차례입니다. 파 대신, 볶은 참기름 대신, 흰쌀밥 대신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지금부터 콩팥을 살리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빠진 자리를 채울 차례입니다. 짠 반찬이 빠진 자리, 볶은 참기름이 빠진 자리, 말아 먹던 흰쌀밥이 빠진 자리, 이 자리들을 오히려 콩팥을 살리는 더 좋은 재료들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조합대로만 드신다면 미역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어르신의 콩팥을 지키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짠 반찬 자리에는 식초를 넣은 미역 오이 초무침을 올려주십시오. 식초 속의 유기산 성분은 두 가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첫째, 미역 속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추어 식후 혈당 지수를 최대 30%까지 낮춰줍니다. 식초가 혈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미역이 위장 보호막을 쳐주는 이 조합은 콩팥이 받는 충격을 동시에 두 방향에서 막아주는 이중 방어막입니다. 앞서 배운 대로 칼륨을 뺀 미역에 식초 한 숟가락, 다진 마늘 조금, 아주 적은 양의 설탕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식사 15분 전에 먼저 드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볶은 참기름 자리에는 생들기름을 마지막에 둘러주십시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가장 높은 기름입니다. 이 오메가3는 만성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인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콩팥의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은 필터가 붓고 기능이 떨어지는데 들기름의 오메가3가 이 부기를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막을 서서히 재생시켜줍니다. 단, 들기름도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절대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국이 다 끓고 불을 완전히 끈 뒤 그릇에 담고 나서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살짝 둘러 드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열에 약한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고 온전히 어르신의 콩팥으로 전달됩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맛을 도저히 포기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불을 끄고 마지막에만 향을 입히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흰쌀밥 자리에는 으깬 두부를 채워주십시오.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먹자니 인과 요산 수치가 걱정되고 안 먹자니 근육이 빠져 기력이 없어집니다. 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독소가 거의 없는 순수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특히 두부 속 사포닌과 아이소플라본 성분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 두부를 칼등으로 부드럽게 으깨서 듬뿍 넣어 보십시오. 미역의 알긴산이 노폐물을 흡착하고 두부의 깨끗한 단백질이 손상된 세포를 조금씩 복구하는 완벽한 이중주가 시작됩니다. 으깬 두부는 식감이 몽글몽글해서 마치 밥을 드시는 것 같은 포만감을 주어 흰쌀밥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물 맛을 내는 자리에는 마늘과 양파를 넣어 주십시오. 마늘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콩팥 혈관 속에 끼어 있는 끈적한 찌꺼기와 염증 덩어리를 녹여 배출하는 강력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양파의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콩팥 모세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두 가지를 듬뿍 넣으시면은 국물 맛은 깊어지고 콩팥은 든든해집니다. 제가 이토록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 친척인 72살 초에 선생님 덕분입니다. 작년 초 선생님은 담당 의사로부터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에 달해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으시고 식사도 거부하시던 선생님께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딱 6개월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해보자고요. 그날부터 선생님은 흰쌀밥 대신 으깬 두부를 주식으로 드시고 식사 15분 전에는 반드시 식초를 넣은 미역 오이 초무침을 드셨습니다. 국에는 마늘과 양파를 듬뿍 넣고 불을 끄고 나서 생들기름을 한 숟가락 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의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고 2달이 지나자 소변의 거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달 뒤 선생님은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고 당장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약이나 복잡한 시술이 없어도 매일 먹는 식재료의 조합만 바꾸어도 죽어가던 콩팥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의 식탁에는 4가지 황금, 조합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초, 오이 초무침, 생들기름, 으깬 두부, 그리고 마늘과 양파. 이 조합이 매일 어르신의 콩팥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콩팥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분, 투석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 혹은 아무 증상이 없어서 오히려 더 모르고 지내는 소중한 가족. 그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멀리 하셔야 할 3가지입니다. 짠 김치와 절인 반찬을 미역국과 함께 드시는 습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는 조리법, 그리고 흰쌀밥을 국에 말아 빠르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실천하셔야 할 4가지입니다. 미역을 물에 담가 칼륨을 뺀 뒤 데쳐서 준비하는 전처리법, 식사 15분, 전에 먼저 드시는 골든타임, 식초 초무침과 으깬 두부와 마늘과 양파로 채우는 황금조합, 그리고 불을 끄고 나서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마지막에 두르는 것입니다. 어르신,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콩팥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그 첫 번째 손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남기는 그 건강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서로의 콩팥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 최동현도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겠습니다. 어르신과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